자, 이번 시간 저희 일진하이솔루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요. 따상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대로 마감이 잘 되었고,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장하자마자 기대하는 국기가 있죠. 네덜란드 국기인데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이기에 이러한 모습을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바람직할지 그런 부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이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종목명 일진하이솔루스 되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자, 시총 3조 2천억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장해서 따상했다라는 거고, 일진 그룹들이 최근에도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일진하이솔루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 자, 일단 저희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정보는 보시면 수소 차량용 연료탱크 제조 및 또 설치용 금속 탱크 관련 기업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 1000억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국내에서는 손에 꼽히는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것을 좀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전기차, 수소차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자동차는 전기차가 아니죠. 수소차입니다.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극강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요. 현실성이 당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볼수록 배터리를 활용한 이 전기차, 당연히 뭐 차 정도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또 유망할 수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겠죠. 하지만 이건 이제 기술력의 문제인데, 전기차 다음 세대는 수소차다. 왜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전기는 충전해서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뭐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또 그레이 수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레이 수소라는 거는 어, 굉장히 안 좋은 그 오염 물질을 내뱉는 공장들 있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소를 뜻하죠. 해서 거기서 말하는 이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주로 포스코, 현대제철 뭐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철을 재련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단가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블루수소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타지 않는 듯 했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요인을 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속해 있고요. 뭐 발전소를 통해서라든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이제 그린 수소인데, 이 그린 수소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 거죠. 생수병을 하나 갖다 붓니다. 제주 삼다수를 갖다가 부으면 얘가 알아서 여기서 변화이 돼가지고 이걸 수소로 바꿔서 그냥 자동으로 달리는 이 자동차,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요하고 있고요. 뭐 당장 뭐 해결 가능한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과학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본다면 10년, 20년 후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차가 꽉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일진하이솔루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대차보다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수소 관련 사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소 탱크라는 거죠. 자, 수소 탱크. 저희가 뭐 LPG 가스 탱크도 보고 여러 가지 탱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갈수록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저희가 재생 연료나 친환경 연료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친환경 연료들 중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풍력 발전이 있고요. 바람개비로 돼 있는 풍력 발전이 있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이 둘은 뭐 기후나 아니면 지금의 날씨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발전량이 제한적이다라는 거고요. 태양광은 슬슬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간이 3시간뿐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한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전기를 뭐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겨울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어떻게 써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보관하는 게 ESS다. ESS로 아는 거는 전기 변환해가지고 배터리처럼 보관하는 장치를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에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ESS를 만들면 잠시 보관하는 중간 변전소 역할을 하지, 뭐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생산한 연료를 서울로 보낼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또 가장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연료들을 ESS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수소화 시키는 거죠.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탱크에다 저장해 두면요. 기존에 뭐 ESS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력 손실이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전력 손실이 없죠. 그리고 이걸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 기술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일진 하이솔루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소 탱크 관련 사업은 갈수록 유망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나 뭐 이런 걸 만들기 용이해요. 친환경 연료 만들기 용이한데 이거를 전기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수소 탱크를 활용하면 충분히 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다 보면 연료를 좀 세계적으로, 또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LPG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진하이솔루스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주가도 이렇게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매출액이 1000억인데 시총이 3조죠. 저는 뭐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모습인데, 앞으로 뭐 저희가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이런 거는 이제 10년 이렇게 내다보는 산업이잖아요. 하지만 수소나 뭐 우주 관련 산업들은 30년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길게 볼수록 기업의 가치는 조금 더 상방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만에는 밀리면 조금씩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좀 길었는데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또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